그런가 하면 지난해부터 해를 넘겨 이어오고 있는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회 분야 부처 합동 업무 보고 이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합동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진전된 이야기가 있었는지 취재기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브리핑에서 이 전공의 복귀와 관련한 대책 두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정부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와 입영 연기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정부에 요청한 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한 건데요. 여당의 요청에 정부가 바로 화답하면서 의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수련 특례부터 살펴보면요. 이 규정상 전공의들은 사직한 이후 1년 이내에 동일 과목과 연차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이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이 지난해 6월이기 때문에 규정대로라면 올해 상반기에는 복귀할 수 없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제한을 풀어서 복귀를 원하는 전공의들은 복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입영 연기는 의료계에서도 요구해왔던 사안인데요.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게 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이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일반 병이 아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이 수련에 복귀하면 이 수련을 마친 다음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연기 조치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련 특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이미 적용을 했었는데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전공의들 실제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에도 전공의들에게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했지만 지원율이 1.4%에 그쳤습니다. 이 전체 모집 대상 인원 7,600여 명 가운데 지원한 전공의는 100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따라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전공의가 얼마나 복귀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옵니다. 다만 소수일지라도 전공의 복귀를 위해서는 특례 조치가 필요하고 또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 요구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앞으로 의정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올해 이 의대생들이 복귀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을까요? 네, 오늘 이주호 부총리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4학번과 2호학번 신입생까지 모두 7,500여 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복귀만 한다면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과 협력해서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정부는 올해 의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도 만들고 또 의학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총 6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네, 문제는 전공이든 의대생이든 돌아올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쟁점은 입시 문제인데 2025학년도 입시는 이제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관심은 26학년도 입시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증원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제 2025학년도 입시는 더 이상 바꿀 수 없다. 다만 26학년도 입시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의료 인력 수급 전망과 함께 대다수의 학생들이 지난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점, 그리고 각 학교 현장의 교육 여건을 감안해서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요. 다만 의료계에서는 지금 증원이 아니라 기존의 정원 3천여 명에서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26학년도 정원 논의도 쉽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교육부는 2월 초, 늦어도 2월 중으로는 26학년도 정원을 확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교육부 주요 업무 보고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장 논쟁적인 현안 아니겠습니까? 마침 오늘 국회에서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 자료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죠?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이후 15일 이내에 정부는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는 이 법안이 이송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도 이미 고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제2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제2요구를 한다면 시기는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국무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교과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더라도 올해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학교에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고요. 다만 시도교육청마다 편차가 있지만 최소 30%에서 50% 정도의 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1학기에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면 2학기에는 선정하는 학교가 추가될 수도 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는 70에서 8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 정책들도 짚어볼까요? 네, 그동안 정부는 이제 사교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서 가칭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쉽게 말하면 관리형 독서실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센터에서 학생 출결도 관리하고 또 EBS 동영상 강의 등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활용해서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교육 인프라가 없는 지역에 주민센터나 도서관과 같은 이 공공시설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일단 교육발전특구 선도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격차를 줄이고 갈등을 봉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이번 업무 보고의 특징인데요. 이 발표된 청사진이 학교 현장에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또 세심한 후속 대책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상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